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인간이 놓은 덫에 멸종 위기종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엽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공원구역의 해제나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4.3 보궐선거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외 독과점 심사가 또 하나의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앞두고 공원구역 해제 또는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50여 년간 재산권이 침해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유지가 국립공원에 대거 편입된 남해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설천면에서 양을 키우는 김영택 씨. 지난 2014년 관광농원을 인수해 목장업을 시작했지만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목장 안에 울타리나 돌담을 쌓고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일도 국립공원공단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고발이라면 고발이고 저거 고발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뭐 감옥 안에 들어있는 죄수들하고 같은 거죠. 국립공원 구역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길 또는 농로 확장을 비롯해 객토나 피해목 제거 등 농산일을 하는데도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부지 확보가 안 돼 죽어서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살아서 규제를 받아오다가 죽고 나서라도 공원에서의 규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도 갈 곳 없는 지역이 우리 마을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편입된 남해군의 면적은 68.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에 60%인 40.7제곱킬로미터는 바다가 아닌 육상이고 이 육상지구의 67%는 사유지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다른 데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니까 바다를 면적을 늘리고 육지 70%를 전체로 줄일 수 있는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는 평가 항목을 공원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공원구역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말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년 만에 조정을 앞두고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반달곰이나 여우같이 멸종을 막기 위해 복원하고 있는 동물들이 인간이 놓은 덫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엽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최근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곰의 주인공인 지리산 반달곰. 고통에 울부짖는 올무곰의 오른쪽 앞발에는 이미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반달곰이 올무에 걸린 건 2017년 9월. 결국 앞발 하나를 잃고 지리산의 야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 백운산으로 갔던 반달곰은 지난해 6월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당한 반달곰은 지금까지 18마리로 5마리가 숨졌습니다. 복원 중인 여우 8마리와 사냥 2마리도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마다 수거하는 불법 엽구는 10,0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올무 수거를 해보면은 갔던 곳에서 또 올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올무가 나주고 있다고.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올무를 놓게 되는데 정기 철책은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 올무를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고 멸종위기종의 불법 엽구 피해를 막는 데는 전기 울타리가 제격이지만 주민들이 비용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전기 울타리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연간 예산은 3년째 49억 7천만 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면 한 곳에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올무를 놓지 않고 울타리 설치를 통해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불법 엽구 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기적인 수거 활동과 단속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아침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오늘 아침 기온이 최고 6도나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0도, 진주는 영하 4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나타내면서 당분간 대기질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차량 운행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밀양 영하 3도, 함안 영하 4도 등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9도,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거세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4.3 보궐선거의 창원 성산구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두 정당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장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나란히 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오늘부로 민주진보개혁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식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후보 단일화의 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전두환 박근혜 시절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단일화 방식은 시민 여론조사로 합의했고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6일 전날인 25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단일화 논의를 벌였던 민중당은 민주당이 포함된 단일화는 절대 불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당 갔다가 이렇게 쉬운 당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을 끊지 않으면 진보정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건방진 결단을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여전히 단일화 협상의 문은 열어놓기로 했지만 민중당은 사실상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 없는 집권당이라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율을 불과 22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막판 후보 단일화가 창원 성산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실시되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신청을 받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어제부터 16일까지이며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청 또는 주민센터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239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농축협조합장 136명, 수협 18명, 그리고 산림조합 18명의 당선자를 뽑는데 어제 32곳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구시군 단위로 통합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산 넘어 산입니다.
특히 노조의 반발보다 더 큰 장벽이 해외 기업 결합 심사인데요. 경쟁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독과점 심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크루즈 조선소 핀칸티엘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STX를 인수했지만 두 기업 간의 합병은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반독점 조사위원회의 독과점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크루즈선 건조량은 172척으로 전체 대형 크루즈선 선박량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승객수 1,200명 이상의 크루즈선 수주 잔고는 34척으로 세계 시장에서 6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 절차가 진행되자 즉각 경쟁사가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합병이 늦어지면서 핀칸티에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 분야가 아닌 주력 선종인 크루즈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과연 세계 독점 규제를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LNG선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수주잔고 기준 72척으로 59.5%에 이릅니다. 또 VL 탱커의 경우 59척으로 60.2% 수준까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 잠수함 사업은 대우와 현대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합병이 되면 국내 독점 기업이 됩니다. 산업은행이 주장했던 빅2를 넘어 빅1으로 재편되면 일본과 중국, EU 등 경쟁 국가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도 결합심사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현대중공업그룹 쪽에서 전략을 어떻게 짰을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모르고요. 현대의 대우조선 인수가 핀칸티에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업계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인제대학교 김성수 총장이 취임 2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학내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차기 총장을 얼마나 공정하게 선출하는지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소식은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대 김성수 총장이 1998년 발표한 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목차입니다. 1년 뒤 발표한 논문을 살펴봤더니 목차가 거의 비슷하고 2001년과 2006년 논문에도 중복 게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수 평의회는 김 총장이 98년 이후 발표한 논문 12편 중 10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일부 자기 표절만 인정했던 김 총장은 결국 학내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듯 취임식 2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계속된 학내 내부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차기 총장 선출은 또 다른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교수 평의회 측이 총장 선출에 관여한 재단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총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총장 선출안을 마련해서 교학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한 인제대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총장 임용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듣는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진주 삼성교통 시내버스가 지난 11일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주 소수 의견은 장기간의 파업을 곁에서 지켜봐온 진주 시민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천년 역사의 도시 진주가 최근 다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과 시선을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곽병규라고 합니다. 진주고등학교에 오는데 저도 151번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돼가지고 하교를 할 때요.
그런 버스 정류장 위치 정보가 뜨지를 못하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버스를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타지 못하고 그냥 좀 돌아가는 버스를 탄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은 학교 다녀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게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다면은 학생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면 침해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버스가 정상화되어가지고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함이 없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350원 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차가 이리 뜸하네요. 그러니까는 공짜 타고 내면서 말이 많다고. 아저씨 공짜를 왜 공짜입니까? 우리도 세금 내고 타는데 그때는. 할매가 세금 얼마 내요? 아들은 봐잉. 관광차 타다가 이어 빠치라고 이봐. 일단 난 공짜도 필요 없고 그냥 돈 주고 타고 다니고 내 시간이 안 뺏기는 그런 내가 차를 타고 싶지. 관광차 내가 타기 싫어. 진주시와 산소교통 노조의 어떤 입장을 편든다기보다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시민의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서 어쨌든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그 공공성 강화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이동권도 같이 포함돼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시내버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하고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책위를 꾸려서 지금 문제가 뭐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건지 진주시 교통행정의 그 의견들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공민제나 단계별 공연제 이런 정책들을 좀 더 검토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진주시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좀 더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동력은 진주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과 시선을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또 진주시청에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동황토 화장품 공동 런칭 협약식과 시제품 시연회가 오늘 오전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제9차 김해 복지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김해시 여성센터에서 열립니다. 열린 혁신 추진단 발대식이 오늘 오후 3시 함안군청에서 진행됩니다. 귀농인 멘토링제 협약 체결과 귀농귀촌 지원 시책 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통영시 제3기 SNS 기자단 발대식이 오늘 오후 3시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약 15만 4천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 서명과 거리 선전, 자발적인 신문 광고 등으로 약 15만 4천 명이 서명했다며 내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김 지사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도민들이 도정 공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 오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 등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시장의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으로 경남의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오릅니다. 도는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통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구역을 벗어날 때 적용하는 할증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 더 올리고 심야 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유지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전국 혁신도시를 돌며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첫 설명회는 내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경남은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채용 상담 부스를 설치해 기관별 채용 담당자가 취업 준비생들과 1대1 상담을 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창군 의회가 어제 거창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거창군 의회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배상은 늦출 수 없는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거창과 산청, 함양 사건의 배상특별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폐기됐고 현 20대 국회에도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안건 상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주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과 11개 이전 공공기관, 원도심과 혁신도시 주민대표,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약칭 함진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함진회는 진주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지역 융화 프로그램 발굴, 지역 균형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식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